2020년에 힘들었던 기억과 고생들 싹 씻어버리고 빨간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픈 2021년.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너가 왜 선물을 준비했냐? 이게 또 제가 97년생 소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선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올해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되시라고 저의 응원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은 멀리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 뜻대로 되길 소망하며 소띠 리포터가 행운 배달 갑니다. 논의 가을 거지는 진짜 끝났는데 정초부터 바빠 보이는 한 사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건 나뭇가지 아닌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콧뚜레예요. 소에다 끼는 콧뚜레. 농촌에선 흔한 콧뚜레, 소의 고삐를 매는 데 쓰는 농기구인데요. 이걸 껴주면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힘이 크니까. 그런데 요즘도 소로 농사 짓는 집이 있나요? 집집마다 트랙터 쓰는 시대에 이건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옛부터 이제 그 전통이라네 이게. 네. 그래서 소는 그 모든 일을 해준다고 해갖고 집안에 이제 걸어놓으면은 좋은 일 있다는 뜻이죠. 재료는 강원도 산속에서 직접 채집해온 참다래 나무. 이렇게 푹 삶으면 껍질이 호로로로로로로 벗겨집니다. 와, 진짜 꿀팁! 물에 불려 유연해진 나뭇가지를 마르기 전에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삐져나온 자투리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기본 성형 완료! 예전엔 농촌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콕뚜레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민속 공예품으로 쓰고 있지만 전통대로 한쪽 끄트머리도 날카롭게 깎아줍니다. 암소나 큰 소를 끼기 위해서 이렇게 삐쪽하게 해놓는 거예요. 한쪽만? 네, 한쪽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탁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 삐쪽하게 해놓는 거예요. 콧뚜레를 깎는 일도 낫으로 일일이 수작업.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데 들어가는 정성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1차 작업을 마무리한 후엔 한 달 정도 건조해야 합니다. 잘 마르고 나면 사포로 문질러 반질반질하게 연마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만져도 가시에 찔리지 않고 부드럽겠죠?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광택제를 발라주고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로 삼끈도 매줍니다. 어때요? 새해 복이 절로 들을 것 같지 않나요? 열심히 만든 행운의 새 콧뚜레. 제가 꼭 선물해드리고픈 분들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은 춘천 지하상가. 오늘도 버텨내자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가게의 문을 여는 이분. 국민이모 현희옥 사장님. 어떻게 요즘 장사 좀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부르시면 곤란하겠죠? 그쵸.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어떻게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 많나요? 그러니까 제 24년 차거든요. 이런 경우 생전 처음이에요. 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 저 3일 연짝으로 이거 얘기해야 되나? 5,000원 팔았어요. 진짜 여기 앞에 문도 개시도 못하고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머, 이거 네, 말도 심각해요. 안 되는- 네. 진짜 심각하네. 네. 그러면은 네. 올해가 이제 신축년 네. 21년인데 네. 혹시 또 21년에는 어떤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21년도에는 아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잘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21년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또 됐으면 좋겠네요. 요게 뭐냐면은 올해가 또 신축년 소의 해니까 신소해. 네, 콧뚜레입니다. 콧뚜레. 네. 기분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라고 선물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유. 어떻게 받아? 여기 받아야 되는 거야? 코에다 끼는 거야? 왕관처럼 이마에 머리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역시 힘든 때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 이모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 힘내서 아주 잘 극복해서 이렇게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툰 기타 소리가 들려오는 한 악기점.
마스크를 쓴 선생님과 제자가 1대1로 기타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업은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 있지만 네, 완전 1대1 레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서도 조금 힘드신 점이 좀 있겠네요. 많죠. 사람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2021년에는 네. 어떤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 음악을 좀 배워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어우러지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다 잘 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콧뚜레를 와. 직접 제가 와. 오늘 만들어서 갖고 온 이거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벽에다가 네. 이렇게 걸어둬가지고 좀 아. 좋은 기운들 좀 뭐 많이 생겨라 뭐 네. 그렇다고 와.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또 너무 우리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번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 사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질 겁니다.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정말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네, 또 꼭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저녁마다 늘어서던 줄이 사라진 곳, 춘천 대학가의 소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최초의 상설 소극장으로 2019년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작품을 예정보다 일찍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좀 지나갔는데 어떤 한 해였을까요? 2020년이? 2020년이요. 하필 2020년에 코로나가 그렇죠. 네, 발병이 되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악화될 줄은 맞아요. 몰랐어요. 원래는 이제 배우들도 공연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저희 네, 극장도 좀 타격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이번에는 조금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좀 되게 큰 도약을 기대했던 해인데 그게 조금 무산된 게 많이 아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약간 좀 어떤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런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2021년은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바가 춘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영화처럼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뭐 커피 한잔 하러 갈래처럼 연극 한 편 보러 갈래?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목표였어요. 네. 조금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풀려서 다시 관객분들과 좀 공연으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돌아오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아무래도 문화예술은 생존과 직접 연계가 되어 있진 않다 보니 좀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랬듯이 그런 안 좋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문화예술은 그 뜻을 항상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꿋꿋이 좀 버텨서 어떻게 올해를 좀 잘 나고 네, 다시 한번 문화예술로 좀 꼽히는 강원도, 네, 강원도 춘천이 되기를 좀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2021년을 시작하며 새 소망을 품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여러분의 희망이 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더 나아질 2021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볶고 튀기고 뿌리고 무치고 요리의 맛을 더하는 활용 점정이 바로 기름 한 방울이죠. 종류도 많고 향도 제각각. 과연 보관법과 조리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 일 좀 하는 주부들의 꿀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신축년 새해 여전히 시장 골목엔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중에 단연 최고는 방앗간에 기름 짜는 냄새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고소한 향이 차르르 차원이 달라요. 아니 어쩌면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도 이 고소한 향내가 뭐 그냥 뚫고 들어와. 재료가 신선하고 바로 짰기 때문에 향이 진하고 고소해서 이렇게 직접 방앗간에 오셔서 짜신 분들은 계속 방앗간에 오셔서 짜서 드십니다.
신선한 참깨와 들깨를 맛있게 볶아서 앞접기에 넣고 뽑아내면 맛과 향이 가득한 참기름, 들기름이 추출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기름을 압착유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소하게요. 아마 그냥 쭉 소리가 나는 게 말의 물. 어쩌면 이렇게 혀끝이 닿을 때부터가 다르다. 한식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참기름, 다음으로 들기름인데 들기름 색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니 지금 봐도 같은 들기름인데요. 색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요거는 물기만 말려서 짠 것이고 요거는 살짝 볶아서 짠 건데 요거는 요리했을 때 향이 진하고 요거는 향은 많지는 않은데 오메가3가 많아요. 건강상 먹는다고 이렇게 짜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맛이 있는 오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일 좀 하는 살림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 보니 방앗간에 다녀오셨구나. 아우 왜 아니에요. 그 냄새만 맡아서 배가 고파가지고 혼났네. 네. 그렇다면 리그난 성분이 많은 참기름과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참기름이 들기름보다 좀 탁하죠. 참기름은 들기름과 색과 향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보관 방법은 좀 다릅니다. 비싸고 귀한 참기름 혹시 아낀다고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진 않으세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이산 성분이 참기름에도 있는데요. 저온에서 보관하실 경우에는 결정을 이루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하얗게 또 가라앉기도 합니다. 맞아.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해야 된다고 하네요.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산패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온에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면 들기름은 냉장 보관이 원칙이고요. 한 달 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아무래도 산패가 좀 빨리 이루어지기 네네. 때문에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로 섞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참기름의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갈색병이 햇빛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작은 갈색병에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공기, 빛, 열에 약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산패가 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분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신선하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들기름은 빛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주면 빛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큰데요. 포일로 한번 감싸고 검은 비닐로 차단해주면 들기름의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바리바리 싸주신 기름인데 진작에 이렇게 보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관 방법에 따라서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보관해서 이용해 주세요. 일 좀 하는 전문가에게 활용법 알아봐야죠. 그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나 들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할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방법이나 여기 다 규칙이 있는 건가요? 참기름은 보통 나물 무침의 마지막을 향을 내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들기름은 똑같은 나물 중에서도 맛의 깊이감을 좀 느끼고 싶으실 때는 들기름을 사용해서 볶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들기름을 이용한 보들보들 김치찜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물에 헹군 김치에 들기름, 멸치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멸치를 덮어서 비린내를 날려주세요. 마른 후라이팬에서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다 사용하시면 비린맛 없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김치를 올리고요. 들기름을 듬뿍 넣어줍니다. 거기에 물을 넣고 된장 풀어서 20분 정도 중불로 은근히 졸여주면 고소하고 보들보들한 김치찜이 완성됩니다. 이 된장이 말이에요. 신의 한 수더라고요.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바삭한 채소 튀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는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보통 향이 없는 기름을 사용해서 튀김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콩기름, 옥수수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가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가장 최상급이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에는 영양도 충분하지만은 가장 발연점이 높은 게 카놀라유예요. 오일의 발연점이 높을수록 튀김 요리를 했을 때 더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냉장고 채소들 이용하시면 돼요. 채썰기 해서 밀가루 입히고 반죽을 묻혀주기만 하면 준비는 끝. 여기에 오징어나 새우, 굴 같은 해물을 넣어도 맛이 좋겠죠? 여러분, 튀김엔 카놀라유 잊지 마세요. 뿌리가 차를 발로 차면 카놀라유, 카놀라유 이러는데 오늘은 이 튀김을 먹고 입이 놀라요. 어머, 튀김은 카놀라유. 그리고 맥주 안주로 최고죠. 기름 요리의 절정 감바스 만들어 볼게요. 마늘과 채소, 소금, 후추로 밑간한 새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리브유 준비해 주세요. 중불에 올리브유를 끓이면서 마늘을 익혀갖고 그 안에 새우를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은한 불에 같이 해줘야지 우리가 파 향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마늘 향을 내는 거죠. 네. 기름에 튀긴 마늘 다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마늘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물기를 쫙 뺀 새우를 자 저렇게 꼬리 맨 끝부분을 제거한 후에 넣어줍니다. 물기가 있으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니까요. 물기를 꼭 제거해 주시고요. 새우가 익을 때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중독성 있는 감바스까지 완성됐습니다. 오, 일 좀 아는 똑주부. 어디 한번 맛 좀 볼까요? 들기름에 자글자글 졸인 김치찜 환상이에요. 들기름하고 된장 그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마늘이며 뭐 다른 것도 안 넣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 알겠네요. 어머, 너무 맛있다. 그리고 바게트 빵의 감바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올리브유 향이 맛을 더합니다. 뭐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다른 채소들 이 마늘마저도 올리브유랑 함께 하니까 깊은 맛이 더해지네요. 올 겨울 고소한 기름 잘 이용하셔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면 어떠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밥상에 건강한 기름을 더해보세요. 고소한 향과 맛으로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기름. 궁합이 잘 맞는 요리, 제대로 된 보관법. 오, 일 좀 아는 똑똑한 주부로 가족의 건강 챙겨보세요. 한파 경보가 내려진 영서지방은 낮에도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이어졌으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칼바람까지 부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춥습니다. 진짜 추운데요. 오늘처럼 추운 날이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인제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맛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겨울바람 맵기로 소문난 인제의 청정 자연 속에서 맛을 더하는 주인공 만나러 갑니다. 인제군 용대리입니다. 추위 속에서 깊어지는 맛의 주인공 바로 황태인데요. 추위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노르스름한 빛깔로 변해가는 황태. 황태 거는 날은 가장 추운 날에 한다는데요. 겨우내 황태가 되기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네. 이렇게 셀 수 없이 명태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네. 이 명태들은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명태가 안 나고요. 지금 전소에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한 걸 가지고 이제 황태 특정의 명태를 걸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명태가 많이 나던 시절엔 동해안 명태를 인제 용대리로 옮겨 황태로 말렸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안개가 없어 황태의 최적지입니다.
이 용대리의 네. 황태는 네. 장점이 많잖아요. 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적당한 추위, 그다음에 적당한 바람, 적당한 눈. 이게 삼박자가 맞고 그다음에 사람들 여기서 하는 이제 정성이 들어가서 이 사박자가 맞아서 이제 질 좋은 황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 많이 오고 추운 인제 용대리. 눈은 명태를 잘 부풀게 해주는데요. 좋은 황태로 말리는 것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황태는 하늘이 말린다고도 합니다. 인제 명품 황태 만들기에 도전한 신진 씨. 황태 넓기 정도는 잘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걸어보면 되죠? 아, 고기야 잘 말라라. 맛있게 말라라. 이제 5마리예요, 5마리. 아니 이걸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그거 다 못 걸으면 집에 못 가. 현실이가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 용대리 3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황태의 양이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황태의 고향. 황태를 먹기까지 33번의 손이 가야 한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양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황태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황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황태구이, 그다음에 황태찜, 그다음에 황태 해장국. 예,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발달돼 있고요. 조금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이제 강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보편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미시령 아래 용대리. 가는 곳마다 황태 걸기에 분주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변신한 황태. 그 맛이 어떤지 직접 맛을 봐야죠. 고단백, 저지방, 영양가도 아주 높은데요. 특히 황태의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숙취 해소. 뽀얀 국물 제대로 우러난 황태해장국 한 그릇이면 겨울 추위도 끝! 거기다 매콤달콤한 양념을 발라 구운 황태구이. 지글지글 노릇노릇. 이거 진짜 밥도둑인데. 와, 푸짐하다 푸짐해. 와, 이렇게 명태로 만든 음식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명태를 조금 말려서 만든 코다리찜, 그리고 명태를 완전히 말려서 만든 황태구이, 그리고 황태 해장국, 명란젓과 함께 만들어진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황태를 만들어 보려고 널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메뉴, 이 황태구이와 황태 해장국을 먹어보겠습니다. 황태 속살 사이로 양념이 잘 뱄는데요. 첫 맛은 양념 맛에 반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황태 맛에 반하게 됩니다. 황태구이가 아주 간이 안 배어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속도 알차고 아주 씹는 질감도 좋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황태구이도 먹었겠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황태 해장국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추위가 다 녹아지는 것만 같은 이런 기분. 진짜 왜 추운 날에 황태 해장국을 먹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주 속이 든든해집니다. 자, 비빔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 산채랑 같이 비벼져서 그런지 아보카도의 맛도 함께 있고 이 명란젓의 맛까지.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많은 명태 요리를 먹어본 게 처음인데요. 이렇게 황태구이 같이 맛있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황태는 용대리에서 만든 황태가 최고로 치거든요. 근데 용대리 날씨가 좋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제대로 된 황태를 만들어지기 최적의 조건이라서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황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다른 요리도 있을까요? 황태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황태 구이와 황태 해장국이 있고 황태 메인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 요리들로 인해서 뭐 황태 껍질
콜라겐이 많은 껍질로 인해서 뭐 티각처럼 간식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뽀얀 육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머리 같은 경우는 뭐 김장할 때 육수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황태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그 외의 것들도 정말 버릴 게 없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맛, 황태.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만들어지는데요.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 인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새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판매를 이제 해서 활기차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처럼 굉장히 힘든 불경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대리 황태가 다시금 크게 번창을 해서 용대리 마을 자체가 황태로서 다시 최고의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은 춥고 밤도 긴 겨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주전부리 뭐 없을까요? 콩에 찹쌀가루를 2번 입혀 바삭하고 고소하게 만든 콩부각, 색다른 건강 간식입니다. 옛날 콩튀김은 콩에 찹쌀을 1번 입혔는데 그래서 식감이 조금 딱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랫동안 이제 어머니와 같이 연구를 해서 콩에 찹쌀을 2번 입혀서 식감을 바삭바삭하게 만들고 있어요. 엄마의 콩튀김을 먹고 성장한 두 자매가 수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 아이디어 넘치는 콩부각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매 창업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입이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 맛있는 주전부리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콩부각이에요. 아, 콩부각이요? 오. 콩자반도 콩떡도 아닙니다. 바삭하게 튀긴 콩에 참깨로 코팅한 콩부각인데요.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죠? 생김새는 맛땅콩 꿀땅콩 느낌인데 이게 콩부각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콩부각은 사실 대전 향토 음식인 콩튀김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이제 콩튀김은 콩에 찹쌀을 입혀가지고 멸치볶음이나 밑반찬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인데 저희는 이 콩튀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맛의 스낵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콩튀김을 좋아했던 두 자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색다른 콩부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맛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콩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굿즈도 만들고 패키지 작업도 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콩의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조 방법을 업그레이드한 콩부각 어떻게 만들까요? 야, 여기는 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네요. 네, 고소하죠. 여기는 이제 콩부각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 자 이제 1차적으로 콩부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또 가공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재료인 콩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콩을 8시간 정도 미리 불려서 만드는데 백태와 서리태를 사용합니다. 뭐든지 원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콩부각도 당연히 콩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국산 콩을 쓰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직접 콩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 콩튀김은 이제 콩에다가 찹쌀을 1번만 입혀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딱딱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어머니랑 같이 연구를 해서 네. 이제 콩에다가 찹쌀을 2번 입히는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오, 그거 비법인데 공개도 괜찮은 거예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 아, 2번을 입히는 또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거군요. 바삭한 식감을 더해줄 찹쌀가루를 솔솔솔 뿌린 다음 뭉친 데 없이 골고루 뭉치도록 살살살 버무립니다. 이렇게 얇게 튀김옷을 입히면 콩튀김이 되고요. 다시 한번 찹쌀가루를 묻히면 콩부각이 됩니다. 화면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찹쌀가루를 2번 입히는 과정이 콩부각의 바삭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커다란 가마솥에서 콩을 튀겨볼까요? 콩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준 다음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계속 휘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얼마 동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적당한 온도 175도에다가 네. 이렇게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휘저어주고 있어요. 계속 또 저어줘야 되는 거네요. 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저어주고 있습니다. 공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콩 부각은 이렇게 노력과 정성이 가득 필요하네요. 진짜나요? 네, 맞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찾는 사람이 줄어 자칫 잊혀질 뻔했던 향토 음식 콩튀김. 자매는 어머니로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맛과 식감을 업그레이드시켜 콩부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콩부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콩부각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어요. 아,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요? 바로 저쪽에. 아, 어머니가 이 공장 안에 계세요? 네. 이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인데요.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콩튀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머니이자 이 공장의 대표님. 네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 중이셨던 거예요? 이제 콩 마무리 작업이 끝나고요. 이제 포장 직전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딸들이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죠. 큰딸은 연기를 전공하고 둘째 딸은 한국화를 전공했거든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길을 가기를 바랬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공장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연구하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매는 2015년 처음 콩튀김 제조법을 배운 뒤 벤처 창업을 착착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엔 대형 마트에 입점했고 지난해 말에는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두 자매의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삭하게 튀겨낸 콩 부각이 다양한 맛과 색깔로 변신할 차례. 물엿으로 얇게 코팅한 다음 여러 가지 곡물과 가루로 또 한 번 옷을 입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신선하게 바로 만들어 배송하는 거죠.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네요. 드디어 콩부각의 색과 맛을 입힌 간식들 맛을 보겠습니다. 오,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20가지가 넘는다고요? 저희는 3년 동안 이제 20가지 이상의 콩부각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기가 좋은 콩부각들을 맛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콩부각, 고소한 검은깨부터 불닭맛과 초코맛까지 현대인의 기호와 트렌드에 맞게 개발했는데요. 가벼운 술안주로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으면 채소의 부족한 영양분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창업 이후 매년 매출 실적이 쑥쑥 오르고 있답니다. 한 번 맛보니 손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고수해서 한 번, 동글동글 들러붙지 않고 바삭한 식감 덕분에 또 한 번 먹게 됩니다. 두 자매가 만든 콩부각의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야, 맛있네요. 과자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영양 간식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콩튀김을 만들 때는 간의 수공업으로 그날그날 즉석 판매했지만 두 자매가 업그레이드 시킨 콩부각은 전국으로 유통하는 제조업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더 개발해서 저희가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고 21년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콩부각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대전에서 시작한 콩튀김이 해외에 진출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그 꿈 목표들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2021년 콩부각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밑반찬으로 먹던 대전의 향토 음식 콩튀김이 두 자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만나 훌륭한 건강 간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한 스푼에 자매의 열정과 패기를 톡톡 넣고 버무린 콩부각은 이제 유망 농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맛과 식감, 건강까지 생각한 콩부각 한번 맛보지 않으실래요?
자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따라 소복이 쌓인 눈이 하얗게 빛나는 이곳은 충남 서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입니다. 마을 초입부터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홀로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충남 당진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당진의 가슴 뻥 뚫리는 명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백제 9년이자 내포 지방의 중심이었던 면천면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명소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성벽이 보여요. 이곳은 이제 면천읍성의 남문 이제 쪽이 되겠습니다. 면천읍성은 그 조선시대 그 세종 때 세워진 그 이곳 면천을 방어하게 세워진 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 세워진 성이고요. 이제 이 면천군에 이제 이런 그 재산과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세워진 그런 읍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3분의 2가 바다로 이루어진 당진시는 바다와 가까웠던 지형적 특성상 외구의 침입이 잦았다는데요. 면천읍성은 외구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어시설의 역할을 하며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야, 이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요. 그렇죠. 이제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침략할 수 없도록 만들기니까 이 정도 돼야 또 방어할 수 있는 분이 되겠죠. 예. 잠깐만요. 좀 여기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성벽에서 여기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네요. 이제 적이 아무래도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손쉬운 돌파 방법이다 보니까 이 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적에게 방어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작은 성에서도 이런 옹성이 구조가 있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야, 이 옹성이라는 구조가 아주 군사적으로 전략적이고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끊겼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평화로운 마을길이 펼쳐지는데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도록 고민을 거듭해온 왕의 간절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덩그러니 누각 한 채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그 면천군의 관아가 있었던 곳에 그 정문 역할을 했던 풍랑루라는 그런 누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뒤에가 그 이곳 면천이 군이었을 때 그 군청이 있었던 그런 그 곳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 일제시대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면사무소가 되면서 기존의 관아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요. 이곳 그 정문이 있었던 요 풍랑루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쇠락하게 돼서 현대에 와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한 그런 곳인데요.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이 면천 안에 이런 그 옛날 과거에 이런 그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풍랑루라는 이름에도 어떤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풍락이라는 말이 한자가 뜻이 있는데 풍은 이제 풍요롭다 그런 뜻이고 낙은 이제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뜻이라서 아무래도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잘 지냈어야 하는 마음에서 풍랑루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면천면 성상리에 자리한 면천향교입니다.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웠던 교육기관이죠. 아무래도 학문을 답도한 곳이라 그런지 저도 막 마음이 정갈해지는데요. 이 면천에도 향교가 있었네요. 고을에는 다 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교가 있으면 그 지역의 유학이나 이런 거를 좀 다스리고 또 이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었죠. 원래는 성리학을 좀 널리 이렇게 퍼뜨리고 좀 자리 잡게 하는데 이게 향교가 되게 많은 기여를 해요. 단순히 글을 배우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네요. 좀 약간 복합 문화 공간이고 또 이런 다양한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던 곳이 이 향교였던 것 같습니다. 면천향교는 1392년 조선 개국과 함께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홍살문을 시작으로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앞뒤로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향교의 가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향교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중요한 공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어쨌든 그 이 향교가 있고 또 향교가 있으려면 그 유교 그리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모시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그런 향교의 기능이 많이 사라진 지금도 1년에 이제 춘기 한 번, 추기 한 번 두면 석전제제를 지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유교하면 공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공자나 옛 성현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봄가을로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겨울에 혼자 나홀로 떠나와서 좀 머물고 가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곳 면천읍성이 그런 역사적인 이런 그 유적도 많이 있고 또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있으실 때 이렇게 한번 혼자 조용하게 돌아보시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당진의 자랑, 드넓은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성문 해안도로를 찾았습니다. 와, 이 드넓은 바다가 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 풀리고, 야, 기분이 너무 시원해요. 서해를 따라 펼쳐진 바닷길을 시원하게 내달릴 수 있어 요즘 같은 때 드라이브하기에 제격입니다. 바다다! 이야, 너무 상쾌한데요? 가슴이 뻥 뚫릴 듯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이곳은 장고항리 성문 방조제에서 교로리 외목마을까지 이어지는 성문 해안도로입니다.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고요. 특히 전망대에서는 장고항 노적봉에서 떠오르는 서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외목마을은 알겠는데요. 성문 방조제가 뭐예요? 성문 방조제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서 성문면 장고항리를 잇는 방조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단일 방조제 중에서도 단연 으뜸의 길이를 자랑한답니다. 특히 성문 방조제를 따라 가다 보면 실치회의 본고장, 장고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은 장고항 마을을 만날 수 있고요. 장고항에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찬란한 일출을 볼 수 있는 외목마을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진의 명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가야겠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누리는 시간. 겨울바다가 그리울 때면 충남 당진으로 나홀로 여행 떠나보세요. 작고 평화로운 마을 면천읍에서 역사 이야기도 만나보고 바다를 따라 달리며 온몸으로 힐링을 느낀 하루였는데요.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빛나는 당진에서 오늘도 추억 한 페이지를 그리고 갑니다. 역사도 멈추는 곳. 기역, 이역, 기역, 뒷거. 야, 작가님 진짜 센스 멋지네. 과거에도 이곳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고 현재도 앞으로도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윗사람들과 나누고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하던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결합시켜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일상에서 마주친 역사의 흔적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해 도시 미래유산 프로젝트 지금 소개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도시 김해. 금관과야 음락의 중심지에서 이젠 예술인들의 창작 통지가 된 봉황동은 이런 김해를 표현하기 딱 좋은 동네인데요. 여기가 이제 원도심이고 오래된 동네고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골목의 정서가 다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사람 냄새가 여기는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봉황동에서 김해를 김해답게 기록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기존의 역사 문화 도시 하면 경주나 부여 같은 도시들처럼 큰 하드웨어 중심의 역사 문화 도시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김해는 일상에서 역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롭고 재미난 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로 왕과 허황우가 거닐던 이곳 장류가도에서 과거에 존재했고 또 현재까지 남아있는 다양한 지역적 가치들을 모아서 리빙테크 청년 작가들과 콘텐츠 크루들과 함께 미래유산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장유로 가는 통로 장유가도는 한땐 점집이 많아 시내거리, 최근엔 격리단길을 본따 복리단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유가도의 지역적 가치들을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흔히 복리단길로 불리는 이 거리가 단순히 SNS용, 업로드용 장소가 되기보다는 그 지역에 오랜 시간 남아서 직접 살아가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장유가도를 녹여낸 콘텐츠 크루의 작품들 한번 구경해볼까요? 48년도에는 김수로 왕과 허황욱의 신혼길이었던 이 길이 현재는 이제 20대, 30대의 커플들이 오는 데이트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랑을 하는 길이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 동네만의 굿즈가 뭔가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구매하는 상품들은 인근 공방에서 체험을 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각각 있는 제품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뭔가 인연이 되는 모습을 담긴 이런 형태고요. 각자 이거는 커플들이 와서 직접 여기 자기 그림을 그리고 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장유가도, 이번엔 맥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김해 장군에일이라는 수제 맥주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김해에서만 생산되는 장군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페일에일이라는 수제 맥주를 만들 때 발효 과정에서 2차 발효 과정에서 장군차를 넣어서 같이 발효한 그런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저희가 장유가도라는 이름으로 지은 수제 맥주인데요. 수로왕과 허황우의 신행길의 그런 어떤 달콤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초콜릿 스타우트라는 약간 달콤한 그런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작품으로서밖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는 마셔볼 수도 있고 또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2일 7일에 열리는 건데 김해에서 제일 큰 장이거든요. 네. 이 올장에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면 계란. 네, 맞아요. 계란 담겨 있는 건데 이런 바구니 컬러를 잡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색깔 배색을 다 선택한 거거든요. 김해 토박이 작가가 기억과 기록을 콘셉트로 만든 작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장날에 이제 도넛을 사 먹기도 하고 지금은 또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산책하는 동네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담아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굿즈를 만들면서 그 생각이 바뀌고 제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산책하던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결합시켜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예전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이번에 카페가 되게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간판 사업으로 인해서 옛날에 예뻤던 그런 간판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계속 애정이 가득한 동네라는 거는 이번에 산책하고 굿즈를 만들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장유가도 여행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해 분청 도자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도 있는데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형상화해가지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오르골로 표현한 제품입니다. 봉황동에 원래 점집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도깨비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봉황동에 서부탕이라는 오래된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을 이제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메모꽂이로 작품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화병이랑 이 디저트 접시는 김해의 오래된 분청 도자 기술을 현대화시켜서 만든 작품이고요. 인센스 홀더랑 이제 김해 매화향을 콜라보한 작품입니다. 리빙테크 작가들과 함께한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봉황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헌시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 시계로 교환해주고 모인 헌시계들은 나중에 이제 저기 봉황역이 새로 생기는 소극장 앞에 이제 어떤 하나의 오브제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봉황동 주민들 각자의 일상이 역사가 되어 흘러갑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장류가도 굿즈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포그보를 통해서 다양한 장류가도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월 5일에 문화도시 최종 발표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많은 업무로 지쳐있는 저희 사랑하는 팀원 모두 결과가 어떻든 용기를 가지고 과정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과 또한 즐겁지 않을까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김해만의 역사 감수성을 한껏 느낀 시간. 도시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